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를 알게 됩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원하고, 어떻게든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생각하죠. 드디어 특별한 사람을 찾았어. 그래서 당신은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말이죠. 당신은 완벽한 남자친구가 됩니다. 언제나 연락이 닿고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며 늘 곁에 있어 줍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당신의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그녀를 당신 삶의 정중앙에 놓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이상하게도 그녀의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단답형으로 변하고 가끔 있는 잠자리는 그저 의무적인 일과처럼 느껴집니다. 답답한 마음의 대화를 시도하면 그녀는 그 악명 높은 말을 내뱉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혹은 더 최악인 말, 예전 같은 감정이 안 느껴져.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당신은 배운 대로 다 했습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헌신적인 남자가 되었죠. 하지만 락이 누구도 당신에게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잃은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잃은 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너무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 게임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프겠지만 당신의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원하는 여자를 놓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가용성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가 쟁취해야 할 당신의 주도권, 프레임을 은쟁반에 담아 그냥 바쳐버린 겁니다. 여자가 당신을 쟁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당신이 이미 확보된 존재가 되고 뻔하고 신비감도 없고 도전 의식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당신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죽어버립니다. 이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생물학이고 심리학이며 태초부터 작동해 온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드리죠. 제 지인 중 리카르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더 안달이 났었죠. 매일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리카르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넘어 과도하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메시지는 기본이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깼으며 운동도 거르고 자신의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그녀 주위를 도는 이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숨 막힌다. 너무 급하다. 감정이 식었다. 번역하자면 그녀는 질린 겁니다. 그가 상, 프라이즈, 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뼈를 때리는 진실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호구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몰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남자가 여자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력은 착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력은 이해심이나 항상 대기 중인 태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력은 양극성, 폴레러티에서 옵니다.
여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더라도 당신의 주도권, 당신의 세계, 당신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매력의 원천입니다. 그녀를 위해 당신의 목표, 경계선, 일상을 포기하고 그녀의 삶에 맞춰주는 것은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약함은 욕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낳습니다. 명심하세요. 여자는 동정하는 남자와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 자식 진짜 나쁜 놈이야.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맨날 바빠. 라고 욕하면서도 밤잠을 설치며 생각하는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그녀가 불평하지만 결국 매달리는 그 남자는 바로 그녀를 위해 자신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여자가 그 삶에 맞춰 들어와야 합니다. 반대가 아니라요. 이것이 본능적인 매력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와 함께 있다는 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 그녀를 선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항상 시간 있고, 항상 거기 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은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것은 매력적인 게 아니라 혐오감을 줍니다. 불공평하고 아름답지 않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수록 상대방도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고 희생할수록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관계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남자가 관계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경우 70% 이상의 확률로 여자는 18개월 이내에 흥미를 잃습니다. 1년 반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지루하고 집착하고 뻔한 남자로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한 번 그렇게 인식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당신은 친구나 오빠, 혹은 사람은 참 좋은데 이성으로는 안 느껴지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제 집중하십시오. 대부분의 남자가 완전히 망가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은 아마 소통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생각할 겁니다. 감정을 털어놓고 마음을 열고 취약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심리치료사로 만들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 약점을 그녀에게 쏟아붓는 순간 당신은 매력을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상담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방향성이 있으며 힘이 있는 남자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취약함은 당신이 강한 상태에서 나올 때만 강력합니다. 희류와 결핍에서 나오는 취약함은 그저 짐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평생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한 관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구, 프로젝트, 당신만의 삶이 있었고 그녀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짜릿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양보하고 공간을 내어주고 그녀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도전이기를 멈추고 확실성이 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매력은 긴장감과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같은 불안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내가 저 남자의 스케줄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건강한 불확실성 말입니다. 대답이 항상 예스이고 당신이 항상 그녀를 위해 일정을 비운다면 그녀는 당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미 손에 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벽을 치고 싶을 만큼 화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은 아마 그녀가 당신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하는 남자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덜 헌신적이고 덜 세심한 그런 남자들 말이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 바치는데 그녀는 문자 답장도 잘 안 하는 놈을 쫓아다닙니다.
일까야? 그 남자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옵션, 다른 흥미,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게 매력적인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가 떠날 것을 알기에 가치를 느낍니다. 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당신은 보장된 상품이 되었습니다. 보장된 것은 지루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섹스가 사랑과 친밀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여성의 성욕은 논리적이지도 선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좋은 남자라서 자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그 자극을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 가능성, 루틴, 과도한 안정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지 100%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면 그녀의 뇌는 욕망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더 이상 탐구할 것도 정복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취미가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항상 붙어 있지 않는 남자들이 관계에서 성적 긴장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남자가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 리미츠입니다. 당신은 아마 관계란 무조건적인 수용이고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이든 다 받아주고 무례함을 참아 넘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처 주는 태도를 정당화해줄 때 당신은 이해심 많은 남자가 아니라 발매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발매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욕정하겠습니까? 건강하고 매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들은 선을 긋고 게임이 가치가 없다면 판을 엎을 줄 압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두 남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같은 여자를 서로 다른 시기에 만났다고 칩시다. 첫 번째 남자는 그녀가 관심을 보이자마자 즉답하고 약속을 잡고 미래를 계획하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3주 만에 커플 사진을 올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킵니다. 여자는 처음에 호응하다가 2달 만에 뒤로 물러섭니다. 4달 뒤 그녀는 진지한 관계는 아직 부담스럽다며 떠납니다. 두 번째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여유가 있을 때 답장합니다. 운동도 가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개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여자가 그를 만나려면 그의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만났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헤어진 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도 확인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정복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불확실성이 사랑의 불꽃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수천 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자가 독립적인 취미와 사회적 관계, 명확한 개인적 목표를 유지하는 경우 5년 후에도 성적 매력이 유지될 확률이 60% 더 높았습니다. 반면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관계는 3년 내에 이별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통계이며 매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었을 때, 당신에게 선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이 무슨 짓을 당해도 그 자리에 있을 거란 걸 알았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꽃다발이나 약속, 더 큰 노력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프레임 부족, 척추의 부재, 자신의 가치를 알고 관심의 부스러기와 타협하지 않는 남성성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왕처럼 대접받고 여자가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보통 가장 노력을 덜하는 남자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상, 프라이즈이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이하를 용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치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녀가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것처럼 행동하면 그녀는 정확히 당신을 소모품 취급할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헤어지고 당신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희석되고 절박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버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난 남자와 헤어진 게 아니라 변해버린 당신과 헤어진 겁니다. 이게 전부 당신 탓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계는 둘이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이 당신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을 지금 배우지 못하면 다음 관계, 그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40살에 홀로 깨어나 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라고 자문하게 될 겁니다. 사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친절하고 이해에 바르고 존중하라고만 가르쳤겠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 또한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에게도 가치가 있으며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로.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약이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 당신의 프레임, 방향성, 자존감을 되찾으십시오. 아니면 계속해서 여자들이 좋아는 하지만 원하지는 않는 남자로 남으십시오. 착하지만 흥분되지는 않는 남자, 친구로서는 좋지만 결코 1순위는 아닌 남자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게 아프다는 걸 압니다. 그냥 이 글을 덮고 모른 척하고 싶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읽었다면,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당장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고,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겠다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건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당신을 재건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존경하고 감탄하고 떼고 싶었던 그런 남자가 될 기회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선을 긋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갑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삶어 최고의 버전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관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가치 있는 남자는 애원하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건설하고 진화하며 정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진정 그런 남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 끌어당기지,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깨어나 진실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평생 꿈속에 살며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황제야.